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전쟁 이슈가 고점을 이미 지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시장의 초점이 실적과 금리까지 옮겨갈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이슈가 고점을 지나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시장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극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점 역시 시장의 우려를 덜어주는 존재입니다. 향후 시장의 초점은 기업 실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역전쟁 이슈를 주시하면서도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버팀목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글로벌 주식시장은 무역전쟁 이슈에서 어닝 시즌까지 초점이 변화하는 경향 보이면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 증시 또한 이런 경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도체 업종과 소프트웨어 및 미디어 업종들의 대표주 그리고 정유화학주와 조선기계 증권업종 등이 이 같은 관점에 부합하는 핵심 투자 전략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 국내 증시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미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의 1%가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단숨에 2310선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날 증시 상승에 증권업종이 강세 드러냈고요. 기계와 은행, 전기전자와 금융업종 등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약품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날 회계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삼성바이오가 6% 가까이 급락세 보였고요.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삼바 사태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삼성바이오에 대한 추가 감리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짚어줬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번 증선의 결론으로 삼성바이오를 직습할 제약바이오 섹터의 불확실성은 일단락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 결과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삼성바이오의 개별 종목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오전 동향 보게 되면 삼바 사태에도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오름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메디톡스와 셀트리온 제약 등의 주가가 위를 향하는 모습으로 오전 구간 보냈습니다. 반면 바이로메드와 HLB는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전날 주가 급등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나노스는 오늘 5.54% 오르면서 사흘째 큰 폭의 오름세 보였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구간 시장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 6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SK입니다. SK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미국 바이오 제약업체인 엠팩파인 케미컬 지분 100%에 대한 인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원료의약품 수탁 생산과 개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인수 금액을 약 7천억에서 8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바이오 제약 업체 인수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엠팩파인 케미컬은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됐고요. 또 항암제와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 질환 치료제 등에 쓰이는 원료의약품을 연간 60만 리터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K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67% 상승했습니다. 주당 4,500원 올랐고요. 현재 2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힐라코리아입니다. 힐라코리아가 국내와 미국 사업의 판매 전략 변경으로 이 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힐라코리아가 구조적 체질 개선을 통해 2분기 매출 7,682억 원, 영업이익 1,01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0.9% 그리고 24.1%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힐라코리아의 경우 국내에서는 2016년 리뉴얼을 통해 타깃 소비층을 10대에서 20대로 낮추고 또 미국 수입 관세를 인하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제품의 샘플도 자체 생산하면서 미국에서는 지난해 기존 소매에서 도매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다며 이로 인해 재고 부담이 사라져 사업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힐라코리아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3.91% 상승하며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1,300원 올랐고요. 34,55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고위공시 누락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내용을 누락 공시한 점은 고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또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임의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제재가 발표된 직후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간의 매매 거래를 중지했고 또 거래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재개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던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 변경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하고 또 형평성을 고려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6.18% 하락하며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26,500원 떨어진 400만 2,5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2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기초 소재와 전자 부문의 개선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LG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이 7,017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7.8% 증가할 것이라며 당초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정보 전자 소재 부문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초 소재 부문과 또 전지 부문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2분기 기초 소재 부문 영업이익은 고가 나프타 투입에도 전분기 대비 수출주의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있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지 부문 영업이익은 원통형 소형전지 증설과 또 소형전지 판가 인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LG화학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3.86% 상승했습니다. 주당 12,500원 오른 33만 6천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진바이오텍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이 중국 내 대두박과 또 발효 대두박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산 발효 대두박을 생산하고 있는 진바이오텍이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반격에 나선 중국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대두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인 6월 26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산 대두와 꽁캔묵 그리고 어분 등 동물 사료 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회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일 사료 등과 함께 사료 관련주로 꼽히는 진바이오텍은 발효 대두박에 대한 특허 3건과 또 어분 관련 특허 1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발효 대두박의 경우 CJ와 진바이오텍이 주로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진바이오텍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2.24% 하락했습니다. 주당 130원 떨어졌고요. 5,67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가 실적 부진 전망에 오늘 장 초반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1분기 실적 부진이 2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올해 실적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며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나스미디어의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2.2%, 22.5% 감소한 276억 원, 그리고 7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2분기가 광고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에 있었던 게임 광고 집중 효과가 사라졌고 또 일부 광고주 이탈이 일어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덧붙여 하반기 이후 게임 회사들의 광고 집행이 늘어나고 4분기 광고 성수기로 인해 상반기보다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나스미디어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8.89% 하락하며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5,500원 떨어졌고요. 56,4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등하면서 2310선을 돌파해낸 코스피 모습입니다. 현재 1.07%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24.27%나 올랐습니다. 2309.33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0.92%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826.85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업종이 3.02%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6.8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세를 시연했습니다. 61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9,500원 보여주고 있는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퍼스텍 보겠습니다. 6.67% 역시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는데요. 265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240원 보여주고 있는 퍼스텍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온시스템 보겠습니다. 5.34%가량 올라주면서 5%대 중반의 상승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 감지가 되고 있고요. 1,850원 보여주고 있는 한온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섬유의복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2.79%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FNF가 오늘 강세입니다. 10.07%가량 올라주면서 많이 뛰었습니다. 7,300원 정도의 주가 상승률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87,000원 보여주고 있는 FNF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1.55%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있습니다. 3일제약 종목이 1.7%가량 주가 빠지면서 거의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떨어졌고요. 현재가는 25,950원 보여주고 있는 3일제약 종목이었습니다. 코스피 마지막으로 녹십자 보겠습니다. 0.51%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9만 3,500원 보여주고 있는 녹십자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기기업종이 2.27%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버가 5.88%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6%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8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8,650원 보여주고 있는 아이리버 종목이었습니다. SD시스템 보겠습니다. 5.43%가량 역시 주가 올라주면서 오후장을 빨간불 켠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3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525원 보여주고 있는 SD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전기전자업종 보겠습니다. 2.18%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아TI가 8.37%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고요. 위닉스가 7.48%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가는 17,250원 보여주고 있는 위닉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슈프리마 보겠습니다. 5.53%가량 올라주면서 5%대 중반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2,900원 보여주고 있는 슈프리마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E 솔루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26%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750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5,000원 보여주고 있는 P&E 솔루션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1,36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92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1,495억 원 물량들 사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이 199억 원 물량들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28억 원 그리고 84억 원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1,509계약 그리고 기관이 2,215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4,280계약 물량들 사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첫 번째 공시 리드코프입니다.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체인 리드코프는 중간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0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5% 감소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은 478억 7,400만 원으로 5.7% 늘었고 당기 순이익도 47억 1,100만 원으로 59.64% 증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우부품 보겠습니다. 대우전자부품은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2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8억 2,800만 원으로 2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기 순이익은 12억 1,800만 원으로 6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772억 500만 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계양방축 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2.1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또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6개월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테크윙입니다. 3.12% 상승했습니다. 주당 450원 올랐고요. 1,48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우부품 보겠습니다. 1.51% 상승했습니다. 주당 40원 상승한 2,69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0.35%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30원 오른 8,51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YIK입니다. YIK는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45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7% 증가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액 851억 4,700만 원으로 56.4% 늘어난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참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참 엔지니어링은 중국 기업과 24억 8,111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0.9% 수준이며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13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피버나인입니다. 파버나인은 최대 주주인 이재훈 대표의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약 194만 주를 SPM 바이오 3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양도 금액은 194억 원 규모입니다. 더불어 파버나인은 운영자금, 기타 자금 등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환사채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0% 그리고 4%이며 사채 만기일은 2021년 8월 31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JB금융지주 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는 자회사 광주은행과 주식 교환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교환일은 오늘 10월 9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0월 26일입니다. 회사 측은 교환 목적을 광주은행은 100% 자회사로 편입해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JB금융그룹과의 일체성을 강화해 사업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봅니다. 네, 먼저 YIK 보겠습니다. YIK 전일 대비 6.33% 상승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255원 오른 4,2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1.20% 상승했습니다. 주당 20원 오른 1,68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버나인입니다. 0.36%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30원 떨어진 8,19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동금속입니다. 1.17% 상승했습니다. 600원 오늘은 52,0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전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61%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7,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짚히고 있고요. 21만 5,50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종목이었습니다. 한세실업도 현재 강세입니다. 2.95%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대의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15,700원의 거래가 보여주면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 한세실업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온시스템 보겠습니다. 5.83%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6%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850원 보여주고 있는 한온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LG화학 보겠습니다. 3.4%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1,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334만 4,500원 보여주고 있는 LG화학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7.42%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8% 가깝게 올라주는 모습인데요. 66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9,550원 보여주고 있는 한미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종목이 오늘 3.83%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4%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420원 보여주고 있는 캐스텍 코리아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월덱스 보겠습니다. 8.94%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9% 가까운 급등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9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5,970원 보여주고 있는 월덱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코벨 패션 보겠습니다. 5.65%가량 역시 주가 올라주면서 5%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1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5,800원 보여주고 있는 코벨 패션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대면 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2.8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75원 정도 주가 오른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695원 보여주고 있는 대면 코퍼레이션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파인테크닉스 보겠습니다. 0.44%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5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2,265원 보여주고 있는 파인테크닉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텔레칩스 보겠습니다. 5.07%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가격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1,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K프 종목 보겠습니다. 2.79%가량 올랐습니다. 2,765원의 장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떻게 장 맞췄을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오늘은 국내 조선업계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수주 경쟁과 저유가로 불황을 겪었던 조선업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조선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팽배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 반등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주량이 늘어나는 만큼 3분기에는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망과 수주 실적이 매출에 반영되는 시간 차이를 고려해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까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주들은 지난 5월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 현대중공업 주가는 24% 하락했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도 각각 16%, 5%가량 내린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8월부터 해양사업부의 작업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삼성중공업은 2014년에 수주한 7천억 규모의 드릴십 인도가 연기되면서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국내 조선사들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 차지하게 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한 것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저가 수주에 매달렸던 중국 조선업계가 구조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양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주가 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부진이 끝나는 시점은 올 4분기에서 내년 2분기 사이로 상황과 향후 모멘텀을 살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이어가줬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1.13% 상승했습니다. 25.84포인트 상승한 2310.9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1.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8.6포인트 오른 827.89포인트의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미국 증시 훈풍에 입입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 여파에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름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흐름 어떻게 마감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1369계약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2238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에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941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263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 외국인과 기관이 150억 그리고 101억 원 동반 매수세 보여주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은 1239계약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3743계약 매수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2088계약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컸던 종목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보기기 업종이 2.8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도 상승세였습니다. 2.27%가량 주가 상승폭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운송 업종의 상승세도 컸습니다. 2.02%가량 올라주면서 장 닫았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건설 업종도 1.96%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대 가까운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오락 문화업종도 1.75%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갔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업종만이 하락했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0.67%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률 컸던 업종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계업종이 2.92%가량 올라주면서 장 마감 지었고요. 섬유의복업종이 2.86%가량 올라주면서 장을 마감 지었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 한 종목이 있습니다. 효성화학인데요. 오늘 효성그룹 주들이 오늘 분할로 재상장하며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34,500원 올랐고요. 149,5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해인입니다. 12.28% 상승하며 강세 보여줬습니다. 700원 오른 6,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FNF입니다. 10.34% 상승했습니다. 주당 7,600원 올랐고요. 81,1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성이 28.75%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2,800원 떨어진 56,50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28.25% 급락했고요. 63,000원 떨어진 16만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성중공업입니다. 7.02% 하락했습니다. 주당 4,200원 빠진 55,6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라이콤입니다. 주당 1,480원 올랐고요. 6,42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성그룹입니다. 중국 제조업체인데요. 오늘 365원 오른 1,59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나스미디어입니다. 오늘 9.37% 하락했고요. 5,800원 빠진 56,100원에 현재가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 엠스입니다. 8.65% 하락했습니다. 주당 125원 떨어진 1,32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증시위원회와 2부 준비된 순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